네,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대 최적 입지 선정 발표를 맡게 된 이영섭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배경 및 목적, 분석 방법 및 과정, 분석 결과,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배경 및 목적입니다. 우선 공공의대에 대한 정의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책임감을 갖고 근무할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 교육기관입니다. 또한 공공의대를 졸업을 하게 되면 10년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앙 또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의대에 입지 선정을 하게 된 선정 배경으로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의 배경을 두었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비수도권에서,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노건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선정 배경으로는 응급, 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 의료 분야 인력 확보 및 발전에 두었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등 인력 부족이 실감이 되고 해결되지 않고 있는 중증 외상센터 문제가 불거지며 이를 공공의대 설립을 통하여 공익성이 강한 특수 분야 인력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립생강암 홈페이지를 통해 약 6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찬성 비율이 56.5%, 의사 확충 방안으로 지역 내 공공의대 신설에 대한 찬성 비율이 54.9%로 과반수를 넘겼고, 보건의료 체계 문제점에 대해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44.1%, 특정 분야 의사 부족 39.9%로 취약한 보건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코로나 사태로 공공의대 필요성이 증가하였고 실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설문자들이 자기 지역 내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고자 하며 농어촌 지역과 같은 도시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당연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균형이 양극화가 심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프로젝트의 방향성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 공공의대 우선 필요 지역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분석 방법 및 과정입니다. 우선 분석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통계청, 국립중앙의료원 등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로 선행 논문 기사,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평가 항목을 생성합니다. 세 번째로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인력 부족 지역, 의료 인프라 낙후 지역, 수요가 높으나 충족이 적은 지역 등에 대한 데이터를 가공과 정교화를 통해 점수를 산출한 후 AHP로 구한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의료 취약지에 대한 지역을 선정합니다. 저희 조에서 분석 모델로 사용한 AHP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AHP는 다규진 의사결정 방법으로 계층별 대항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출할 수 있고 각 평가 요인들에 대해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점수를 산출할 수 있는 분석 모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가중치가 선정이 되는지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사결정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계층 구조를 형성합니다. 두 번째로 각 요인들에 대해 9점 척도를 기준으로 설문을 통하여 쌍대 비교를 진행합니다. 세 번째, 쌍대 비교를 통한 가중치 선정을 하고 이에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에 대한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지 일관성 비율을 구하고 모델에 대한 신뢰성을 높입니다. AHP 결과를 통해 각 요인들에 대한 가중치 값을 얻었다면 이제 로우 데이터들, 즉 평가 항목에 대한 정교화 과정을 통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정교화를 통하여 서로 다른 측정 단위를 갖는 요소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0점에서 1점 사이의 상대적 점수로 산출합니다. 값이 클수록 의료질이 좋다고 평가되는 요소, 즉 이윤 요소에 대해서 병상수, 의사수, 의료 충족률 등과 같은 데이터들은 xi 빼기 최소값, 나누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통하여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값이 클수록 의료질이 좋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 즉 비용 요소에 대해선 최대값 빼기 xi 나누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을 통하여 정교화를 진행합니다. 점수를 산출하는 방법으로 정교화 방법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해 인천 지역에 대한 점수를 산출하고 싶다면 우선 각 데이터들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강원도가 80.7로 최대값, 제주도가 58.8로 최소값을 가집니다. 여기서 치료 가능 사망률은
값이 클수록 의료졸이 좋지 않다고 평가되는 요소이므로 비용 요소로 항목이 나뉘게 되고, 비용 요소의 수식인 최대값 빼기 인천 지역의 데이터값, 즉 80.7 빼기 74.5 나누기 최대값 빼기 최소값, 즉 80.7 빼기 58.8을 해주게 되면 인천은 치료 가능 사망률에 대해 0.283이라는 점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 점수에 대한 계산 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교화 방법을 통해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를 얻은 값을 NIJ, AHP에서 각 평가 항목들에 대한 가중치 값을 WJ라 했을 때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최종 점수는 가중치와 점수값을 합한 값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을 통해 설명을 드리면 가중치로 표현된 0.237, 0.211은 WJ, 서울 지역에 보이는 연간 이용률과 연간 자체 충족률은 정교화 방법을 통해 얻게 된 NIJ가 되게 됩니다. 즉 0.283 곱하기 0.237 더하기 0.870, 0.211 값을 해주게 되면 서울은 최종적으로 수요에 대해서 0.759 점수를 얻게 됩니다. 다음으로 각 평가 항목 생성에 대한 과정입니다. 2020년 8월 25일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시도별 분포, 공공보건 의료기관 수 및 필요 공공보건 의료 인력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로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표 내용과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에 대한 논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 보고서, 아주대학교에서 공유한 AHP 분석을 통한 공공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문,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상위 평가 항목 3가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의료 인프라, 두 번째로 공공보건 의료기관 수 및 의료 인력 수, 그리고 세 번째로 의료 수요에 대한 상위 평가 항목을 정하였습니다. 상위 항목 평가 밑으로는 각각의 세부 항목들, 즉 점수로 반환되어 최종적으로 가중치 값을 곱하여 상위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해주는 로우 데이터 뜻깔 값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 항목에 대한 의료 인프라 밑으로는 병상수, 치료 가능 사망률, 종합병원 수 등이 있습니다. 세부 항목들, 즉 병상수, 치료 가능 사망률 등 이 데이터들은 비용 요소, 이윤 요소로 나누고 정교화를 통하여 점수를 산출하고 AHP를 통하여 각 항목들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그럼 가중치와 점수를 곱하면 각 지역별로 최종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이 이제 의료 인프라에 최종적으로 적용될 점수들입니다. 다음은 평가 항목 및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상위 항목 3가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인력 이사수는 지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인력이 충분한지를 평가, 의료 인프라는 병상수, 전문의수, 치료 가능 사망률, 응급의료시설수, 종합병원수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별 의료 인프라 수준을 평가, 수요는 연간 의료 이용률, 자체 충족률,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 노인 인구 비율로 평가 지표를 설정하여 지역별 의료 수요가 얼마나 되며 얼마나 충족되고인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는 상위 항목 및 세부 항목들에 대한 데이터 스케일링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자면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율은 단순히 각 지역 내에 공공보건의료기관 수가 몇 개 있는지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분모의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분자의 해당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수를 나누어 곱하기 100을 하고 전국 공공보건의료기관 수 대비 해당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수의 비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 스케일링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의료인프라, 수요까지 모든 세부 항목들에 대한 스케일링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저희 조는 엑셀 VBA 매크로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 값만 적어주면 최종 위로 지역지까지 나오게 되는 엑셀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각 평가 항목마다 데이터만 입력하여 점수가 산출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설문 항목입니다. 각 기준을 보고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준에 대해 점수를 클릭하면 매크로를 통하여 상대 비교 행렬의 점수가 반영되고 일관성 비율 CR 값을 계산하여 알려주도록 만들었습니다. 위 설문을 최종적으로 다 마치게 되면 설문값, 즉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가중치 값이 자동으로 산출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계산된 점수와 가중치를 이용해 각 항목별 점수와 최종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 VBA를 이용해 최종 지역이 잘 보이도록 시각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더 객관적이고 실제 의사결정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설문을 얻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연락을 하였지만 코로나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 간호사 1분, 팀원 4명이 설문을 하여 나온 점수를 기하평균으로 평균을 구해 가중치를 구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하평균을 사용 이유는 상설평균보다 편차가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분석 결과입니다. 최종적으로 각 상위 항목들과 세부 항목들에 대한 AHP를 통한 가중치 결과를 보여주는 계층 구조입니다. 공공보건에 대해선 울산이 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료 인프라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울산이 21.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수요 항목에 대해서 20.1로 전남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 지역 간 평균은 51.9점, 표준 편차는 0.11, 그중에서도 전남은 31.6점으로 최종 분석 결과 가장 최저점을 받은 전남이 의료 취약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라남도는 공공보건의료에서 61.6점으로 2위, 의료 인프라는 30.7점으로 8위, 수요는 20.1점으로 16위, 최종적으로 31.6점, 16개 지역 중 16위인 가장 의료 취약 지역으로 전라남도가 최종 공공의대 최적 설립 지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공공보건의료 점수는 다른 지역의 높은 편이지만 의료 인프라 점수는 평균보다 낮고 수요 점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활용 방안입니다. 공공의대 입지 선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를 기반으로 공공의대 시설 최적 입지를 제시하고 우선시되는 판단 기준에 따라 적용 가능한 보다 객관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의료 취약지 확인 및 개선입니다. 평가 항목별 점수가 낮은 지역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보건 의료 항목의 지역 평균 점수가 35점이지만 인천시는 14.8점으로 16지역 중 15위를 하였습니다. 인천은 인구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수와 의사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적은 편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을 올리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다음은 보완할 점입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의 질적 문제입니다. 전문세의 정성적인 평가가 중요한 AHP 분석에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평가를 이끌어내기 힘들어 진행이 어려웠던 점. 두 번째, 최신 데이터 반영. 의료공공 데이터의 경우 2년 혹은 4년 주기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가장 최신 데이터가 2018년 데이터였으며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PPT 발표를 마치고 다음 발표 내용으로 저희 조에서 만든 엑셀 툴에 대한 시험 방법 및 what if 분석, 매크로에 대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PPT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조의 엑셀 목차입니다. 첫 번째 정규화, 두 번째 설문지, 세 번째 가중치 계산, 네 번째 점수 계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데이터 값을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점수화하기 위해 정규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값을 바꾸면 정규화 값이 변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규화 과정에서는 데이터 값이 이윤 요소인지 비용 요소인지를 고려하여 그에 맞게 세부 항목들을 정규화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만든 설문지의 형태입니다. AHP 분석을 위하여 상위 요인부터 하위 요인까지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설문에 체크하는 점수를 바탕으로 오른쪽 CR값이 매겨집니다. CR값은 설문지의 답변들이 일관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수치입니다. 만약 설문자가 점수를 랜덤하게 체크하여 10 이상의 값을 받을 경우 설문을 다시 받거나 결과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문 점수들을 바탕으로 가중치 시트와 연동하였고 설문 점수에 따라 최종 요인 3가지의 가중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중간에 설문지의 점수가 바뀌면 가중치의 점수도 바뀌는 식으로 구현하였고 상위 요인부터 각 하위 요인들까지도 가중치를 볼 수 있도록 시트를 나누어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으로 시트가 많아서 결정되어진 가중치들을 하나하나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트리 구조로 계층 구조화하여 보기 쉽게 나타내었습니다.
정해진 가중치와 각 정규화된 데이터 점수를 통하여 지역별 종합 점수를 매겼습니다. 저희는 상위 요인인 공공보건의료, 의료인프라, 수요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수가 낮은 곳을 취약지로 선정하였고 지도를 통하여 취약지일수록 진하게 나타내어 시각화하였습니다. 설문을 통한 최종 가중치들과 데이터들을 통한 지역별 점수들을 이용하여 최종 점수를 매겼습니다. 최종 지역 선정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최종 선정된 지역은 어디인지, 지도에서는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종합적인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설문지들의 점수가 바뀐다면 시트에 연동이 되어 점수들이 그에 맞게 바뀌고 최종 지역에도 반영될 수 있게 매크로를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what if 분석을 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what if 분석이란 특정 조건이 변화할 때 결과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는 분석법입니다. 저희는 설문으로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점수를 매겨 각 점수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가중치 합은 1이지만 사용자의 편리성으로 서술점보다는 정수를 적는 게 편리할 것 같아 가중치 합을 10으로 적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중치 합이 10인 점을 고려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점수를 시트에 적어주고 what if 결과 버튼을 눌러주면 최종 점수가 보여지도록 하는 매크로와 결과에 맞는 지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사용자의 가중치 계산 오류 방지를 위해 오른쪽 표로 수치화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한 점수를 초기화하고 싶을 땐 초기화할 수 있도록 초기화 버튼을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엑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